여러분,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라.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경매 낙찰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11월 달 대비해서 2021년 11월입니다. 11월 달 대비해서 12월 달에 경매 낙찰률 하락률이 무려 말입니다. 15.3%나 됩니다. 15.3%. 와, 엄청나게 내렸죠. 진짜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어떻게 낙찰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예, 얼마나 떨어졌느냐,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떨어진 자체가 와, 뭐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엄청 떨어졌습니다. 낙찰률은 말입니다. 12월 달에 42.7%를 기록하고 있어요. 42.7%. 낙찰가율은 뭐 감정가의 100.6%니까 아직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낙찰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낙찰률은. 그 어느 때보다 경매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이 정도 수치면 201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에 있는 월곡 두산 위브 전용 85제곱미터입니다. 8억 6,600만 원인데 유찰됐습니다. 이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요,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9억 4,500만 원에 10월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900만 원이나 낮잖아요. 7,900만 원이나 낮은데도 응찰자가 없었어요.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요? 지금 이거 10억 갑니다. 10억. 호가는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이에요. 10억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요, 호가보다는 1억 이상 났는데도 유찰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야, 이게 8억 8천만 원인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서울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죠. 서울은 낙찰가율이 42.7%까지 쭉 빠졌으니까 말입니다. 42.7%까지. 야,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조금 잘못됐네요. 이게 42.7%는 전국이고요. 요거는 제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요 어떻게 됐나 하면요, 서울은 지금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46.9%입니다. 전달이 42.2%였거든요. 그때보다 15.3%가 하락했어요. 이게 서울만 하더라도요 7월 달에는 뭐 70%까지 낙찰가율이 올라갔을 정도로 불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훅 빠진 거예요. 46.9%까지 훅 빠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시장 자체가 조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수도권에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65.4% 조금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낙찰가율이 진행 건수가 별로 안 돼요. 26건. 예. 그러나 경기는요. 77.8%에서 69.1%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12월에. 지금 서울이 15.3%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가 61.9%로 떨어져서 결국 물론 15.3%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서울은 46.9%였죠. 46.9%.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집값을 떨어뜨리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해석도 집값이 마냥 빠진다고 해서 말입니다. 집값이 마냥 빠진다고 아파트 낙찰가율이 마냥 빠진다고 해서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다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값 하락이 낙찰가율 하락이 계속된다고 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 규제가 경매 시장에도 불어닥쳤거든요. 경매 시장에도. 쉽게 말하면 경매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 있습니다. 경락 잔금 대출 말입니다. 경락 잔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관리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이 지금 불장해서 그야말로 물장으로 바뀐다. 물장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직까지 집값이 떨어진다 이 신호는요. 아직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 집값이 하락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 집값을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겠다. 이게 정부의 어떤 모양새, 수치, 통계 수치까지도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지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집값의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것이 집값이 하락으로 제대로 반전되는 곳이 그렇게 많으냐?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간마다 시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장은 어떤지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추세를 보자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열거는 하지만 이것은 참고 자료로 보고 추세적으로 어떠냐 이거 추세적으로. 이게 부동산 시장을 읽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 선거 후에 봐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과연 이 지표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그 지표가 맞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부 인사 빼놓고는요. 민간에서는 이 수치가 맞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더 돌아가면 추세선으로만 이해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민간 통계 있잖아요. KB부동산에서 나오는 민간 통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 통계에서는요. 집값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부동산 시장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부동산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통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죠. 여기서 집값 전망을 올해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왜 집값 전망을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내부적으로 집값 전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집값 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르다면 정부는 계속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통계는 올라가는 걸로 나왔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때문에요.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는요. 지금 귀도 열고요. 눈도 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목을 보고 그냥 폭락한다 이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끝까지 항상 우리 영상을 들으면 다 알 수가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통령 선거 후에 보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